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대구문화방송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3건 가운데 2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죄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해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고발인인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소등 6천여 점, 시가 8억 4,600여만 원어치를 기증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3년 2월 28일 기증받은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돈을 보낸 기증자의 계좌는 그 무렵 별도로 만든 계좌입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증액이 너무 많아서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기증자는 송금을 받은 통장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된 계좌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대구은행 용주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인 영주 FM 방송 직원의 임금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5년 최 전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4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고문서 기증의 횡령 의혹을 뺀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횡령 금액이 큰 고문서 기증액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성해 당시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은행 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도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의심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당시 95살의 초고령으로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항고했습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2013년 9월 1일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9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3일까지 돈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령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냐? 이런 가정하에 그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로 항고를 했었죠. 고발인 측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 전 총장은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는데요. 고발인 측은 검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동양대학교는 2010년에 기증자로부터 받은 고문서 가치의 40%가량인 3억 1천여만 원을 2013년에 교비에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고문서는 학교 법인이 교비 회계에 넣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최성해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등이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 영주경찰서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 최 전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가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이 아버지에게 기증자의 통장을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지난 2013년 9월 1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에도 9개월 동안 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학교 격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공범 가능성이 높은 불러서 그 최성희 총장의 그 변명을 보강하고 손을 들어줬죠.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등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공문서 등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품의 가치 40%가량 되는 3억 1천여만 원을 3년 뒤인 2013년 교비에서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은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 이 통장에서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최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2013년 9월 사망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업무를 주고 진행했던 직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면 이 횡령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동양대에서 고문서 등을 다시 사는 구입 대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실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면 대기업이 대학교에 거액의 고문서, 미술품 등을 기부한 뒤 몇 년 후에 그 가치의 40% 정도를 돌려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대구고검은 수사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나이와 건강 상태, 사망 일시 등에 비춰 직접 인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또한 수사검사는 기증자의 통장에서 돈이 직접 인출된 시점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라고 밝혔지만 대구고검은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2일 사이라고 밝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다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수사검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대구고검도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이유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9개월 동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 정의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수억 원대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 경찰 의견을 무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고발인 측인 동양대 교수협의회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는데 검찰이 사건 접수 당일 바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고검은 지난 2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맞다고 고발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양대 교수협의회가 바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검찰청의 사건 진행 이력을 보면 2023년 2월 24일 재항고 사건이 수리되었고 같은 날 수사검사가 정해졌지만 당일 바로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고소 등 8억 원대 기증품을 받고는 3년 뒤 교비로 기증자에게 3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하고 기증자에게서 이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받아 돈을 빼낸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검 역시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최 전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사망한 2013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 누군가 통장에서 돈을 계속 빼냈는데도 대검찰청 역시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 사건 수리 당일 기각했으니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격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3일까지로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학 비리에 미래 비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며 도움을 준 일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